함께하는 창의교실입니다. 환율 변동의 영향 15,000원짜리 인형을 수출할 때입니다. 자,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일 때는 인형 하나가 15달러에 수출이 되겠죠. 근데 환율이 무려 1,5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15달러 가격표 그대로 붙여서 팔면 이득이 증가하겠지만 내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력도 있다고 했죠. 즉 내가 15달러에 팔던 것을 10달러로 낮춰서 팔아도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그렇죠. 똑같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잘 팔리겠죠. 미국 시장에서 인형 가격이 내려가니까 인형의 수요량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오른쪽에 150만원으로 미국을 여행합니다.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일 때 1,500달러를 환전을 했어야 됩니다. 1,500달러를 1,500달러를 받게 되겠죠. 150만원 주면 1,500달러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1,500원으로 오르면 어떻게 되죠? 네, 1,000달러밖에 못 받아요. 내가 150만원이나 줬는데도 미국에서는 1,000달러밖에 안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여행에서 쓸 수 있는 돈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밑에는 여러분들이 빈칸을 채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번 채워보세요. 썼습니까? 10달러짜리 모자를 수입하는 경우입니다. 환율이 1,000원일 때는 10달러짜리 모자가 얼마죠? 10,000원이죠? 네, 10달러 곱하기 1,000원 하면 됩니다. 그런데 환율이 1,500원으로 오르면 모자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네, 15,000원으로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입업자는 불리해지는 겁니다. 한국 시장에서 모자 가격이 상승하니까 모자의 수요량은 감소하게 되겠죠. 자, 오른쪽은 1,000달러로 한국 여행. 즉 이거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로 여행 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1,000원일 때 환율이 어떻게 되죠? 네, 100만원만 줬어요. 내가 1,000달러짜리 들고 한국에 왔더니만 환전하는 곳에서 100만원 달랑 줍니다. 그런데 1,500원일 때는 어때요? 네, 똑같은 1,000달러인데 한국에서 150만원이나 주네요. 네, 이거 좋죠. 외국 사람 입장에서 너무 좋죠. 즉 한국 여행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증가되는 것이죠. 1번은 방금 풀었죠. 2번. 네, 모든 별로는 지금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5개 사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 환율이 하락했을 때 좋아할지 싫어할지를 한번 정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번 영상 끊고 해보십시오. 자, 했나요? 자, 환율이 하락했을 때 좋아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환율이 하락했을 때 좋아할 사람. 네, 두 번째, 수입하는 사람이 되겠죠. 미국에서 오렌지를 수입하죠. 네, 왜 좋아할까요? 환율이 하락하니까 내가 조금만 돈을 줘도 오렌지 수입하는 양은 많아지겠죠. 즉, 내가 돈을 조금 적게 들이더라도 수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 다음 또 누가 좋아할까요? 네, 운전하는 사람이죠. 휘발유. 우리나라는 네, 100% 기름을 쓰기 때문에 무조건 수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업자랑 거의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죠. 아마 우리나라 기름값이 내려갈 겁니다. 네, 이 두 사람이었고요. 반면에 환율 하락을 싫어할 사람은 네, 수출업자죠. 네, 수출업자는 똑같은 달러를 받더라도 뭐 돌아오는 이익은 적거나 또는 가격을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번 돈을 한국 부모님께 보내드려요. 왜 싫어할까요? 메이저리그에서는 달러로 돈을 받겠죠. 즉 달러가 환율이 1,500원일 때 예를 들어서 1,000달러를 받았다. 그럼 내가 150만원이 되는 거죠. 한국 부모님께 보내드릴 수 있는 돈이 150만원이죠. 근데 환율이 1,000달러로 내렸다. 그러면 내가 부모님께 똑같은 1,000달러를 월급을 받아도 100만원 밖에 부모님께 못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반면에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용병 선수들은 좋겠죠.
왜 외국 용병 선수들에게 만약에 달러로 돈을 지급한다면 뭐 아무 해당 사항이 없지만 만약 우리나라 국내 선수들과 동일하게 원으로 돈을 받는다면 환율이 내렸을 때 어떨까요? 네.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더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달러로 바꿨을 때 더 많은 돈이 되겠죠. 그래서 그쪽 미국 사람에게, 미국 사람이라면 미국 가족들에게 돈을 보낼 때는 더 많은 달러로 환전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득이 되는 거죠. 예, 똑같은 예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유학 왔어요. 예,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죠? 우리나라에 와서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하니까 조금밖에 환전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학교에서 달러를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기숙사비라든지 밥집이라든지. 근데 환율이 내리면 그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유학 간 사람 반대로 더 좋겠죠. 예, 조금만 돈을 들이더라도 달러로 많이 환전이 되니까 그 나라에 가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선생님이 말로 설명했는데 다 이해가 좀 되셨죠? 여러분, 요것은 조금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복습을 하거나 선생님께 질문을 해서 꼭 의문점을 풀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한 마무리 문제 풀어보셨죠? 네, 풀어봤다고 생각하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 일정 기간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계산하여 모두 더한 것을 네,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죠. GDP라고도 합니다. 한 국가의 국내 총생산을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인구로 나눈 것이죠. 네. 그래서 인구가 많을수록 좀 약간 작아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전체 국내 총생산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더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은 1인당 GDP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제성장이란 국내 총생산의 증가로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의 행복한 삶이 실현된다. 3번 한 국가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물가라고 하죠. 4번 물가가 지속해서 오르는 현상, 돈의 구매력이 하락하는 것을 인플레이션. 실업,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일자리가 없는 상태. 국제거래란 국가 간의 상품, 노동, 원료, 기술, 자금 등이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것. 6번 두 국가의 화폐를 교환하는 비율을 환율이라고 하죠. 1-1번 한 국가 국민의 평균 소득 수준을 알기 위해서 측정하는 경제지표를 1인당 국내 총생산. 2번 물가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 3번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비교 우위. 4번 국경이 사라지고 하나의 지구촌으로 통합되는 현상을 세계화. 큰 2번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무래도 2번이 되겠죠. 물가 상승하면 여러모로 불리한 점이 훨씬 많죠. 3번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오른 것. 네, 저축이 감소한다. 왜 저축이 감소할까요? 인플레이션이 되면? 네,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잉여 돈이죠. 즉 남는 돈을 저축을 하지 뭐 빚을 내서 저축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란 말은 물가가 대체로 상승했기 때문에 저축할 여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저축을 안 하게 되겠죠. 줄어들거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구매력 당연히 감소하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부동산 투기가 어떻게 될까요? 네, 더 심해집니다. 왜냐?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돈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거든요. 실물 자산 중에 최고 어떠면 뭐 땅, 건물, 부동산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돈이 더 오히려 몰리는 것이죠. 고정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더 힘들어지겠죠. 답은 1번, 3번 방금 푼 문제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4번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고요. 실업률은 네 뭘까요? 경제활동이 들어가야 되겠죠.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이렇게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5-1번 위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모두 고르면 답을 말하면요. 금리 인하 세금 감면입니다. 경기 활성화랑 금리를 낮추는 거랑 무슨 상관일까요? 네? 금리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낮추면 저축을 안 하겠죠. 그렇죠.
왜냐?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네. 저축 안 하는 겁니다. 저축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돈이 커지겠죠. 내가 월 20만원씩 저축하다가 월 20만원 저축 안 할란다 해버리면 20만원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쓸 확률이 높아지죠. 즉, 사람들의 소비를 늘리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정책을 너무 오랫동안 쓰면은 나라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을 수가 있겠죠. 왜냐, 사람들이 뭐 소비가 늘어나 버리니까. 물론 소비가 적절히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저축을 줄이면서까지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옳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국가의 경기를 부양할 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금 감면, 이거는 뭐 좀 괜찮은 정책이긴 하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 낼 돈이 줄어드니까 쓸 돈이 증가하니까 아무래도 경기 부양될 겁니다. 금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자율이겠죠. 자, 6번도 중요하네요. 환율이 하락할 때 유리한 사람. 답을 먼저 말하면 네, 수입업자, 니언. 그 다음에 네, 리얼이 되겠죠. 미국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려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수출업자랑 한국 상품을 사려는 외국인 소비자들은 좀 불리해지겠죠. 답은 니언, 리얼입니다. 네, 109쪽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예를 정해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보면 가운데 남학생이 어떤 표를 들고 있죠. 수요자 역할의 예, 수입업자, 배낭여행자, 해외 투자자, 외국 유학생 부모, 공급자 역할의 예, 수출업자, 외국인 관광객,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유학생 이렇게 예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하느냐? 3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3번 밑에. 모의 활동 시작할 때의 환율보다 환율이 가장 높을 때와 환율이 가장 낮을 때 각자 맡은 역할이 어떤 역할을 받는지를 정리하여 환율 영향 보고서를 작성해보자. 여러분 맡은 역할, 네, 수요자든 공급자든 이게 역할 하나 적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정해서. 그럴 때 환율이 가장 높을 때 가격을 여러분들이 그냥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맡은 역할이 받는 영향. 환율이, 이게 오른쪽에 보면, 시작할 때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었죠. 즉, 1,000원일 때 내가 환율이 가장 높을 때 얼마를 설정해가지고, 예를 들어봅니다. 해외 유학생 부모 입장이다. 그러면 1,100원이 되었을 때, 나는 돈이 이렇게 보냈는데, 돈이 이렇게 돼가지고, 내 아이가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적어보라는 겁니다. 반면에, 환율이 가장 낮을 때 금액도 적어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유학생 부모다 그랬을 때 환율이 하락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 적어보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뭐 학교에 온 친구들은 당연히 적어보겠지만 지금 집에 사는 친구들도 한번 적어보면 좋겠네요. 네, 이번 단어는 조금은 어렵죠. 이게 환율이요, 머릿속에 이해해도 바로 탁탁탁탁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선생님도 누가 딱 질문했을 때 바로 답을 막 끌어내는 게 아니고요. 환율이 하락했을 때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누구에게 불리하고 유리하게 있구나. 환율이 올랐을 때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선생님도 약간 그림을 그려가면서 답을 하거든요. 바로 A는 A, B는 B 이렇게 답이 팍팍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선생님도 하물며 그렇게 약간 한번 곱씹어보면서 결론을 도출하는데 여러분도 바로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하면서 천천히 생각해보면 누구라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거는 시험을 떠나서요. 여러분들 앞으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